주제는 없지만 비경제 분야까지 커버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토론은 한 4가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총평, 두 번째는 경제 문제, 세 번째는 외교안보랑 관련 있는 미중 갈등 문제, 네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 4가지입니다. 결론은 마찬가지로 답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의 문제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총평은 경제, 외교, 북한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 그러면 과연 이 정부의 정책에 평가를 한다 그러면 아마 B 학점은 없을 것 같다 하는 게 총평입니다. 경제 분야는 예전에 경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한 것이 보도가 됐는데 D하고 F가 제일 많았습니다. D 학점이 평균이고 F도 많았습니다. 저도 아마 학점 매긴다 그러면 그 정도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문제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그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 그다음에 공정 경제, 혁신 성장, 다 이제 말은 좋은 말인데 저는 이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혁을 위해서 또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몸살을 앓는 것이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몸살은 이제 운동을 한 다음에 몸이 안 좋을 때 좀 몸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운동을 계속하면 몸이 더 튼튼해지는데 저는 아마 이게 그런 몸살보다는 병의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병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거나 키운 것은 아마 여러 정부들의 정책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그래서 방향이 다른데 이 방향 계속 가면은 잘 될 것이다. 저는 오히려 악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저희들이 이제 포인트 하나는 이 정부가 태클하려고 노력했던 그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 안극화, 빈부격차, 이것은 숙제입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해결을 시도해야 되는데 그 해결책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피케티가 이런 문제를 말했지만은 그분 내놓은 처방책을 보면은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 지금 글로벌 소사이어티 혹은 나라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외교는 저는 앞에 윤도민 교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참 어려운 위기 상황인데 정부가 자기적인 부자기적인 갈등을 유발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인 거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 그래서 외교 전문가들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평균 10점 만점 5점을 줬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학점을 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제가 이제 연구를 좀 하기 때문에 몇 점일까? 제가 칼럼에서는 작년에 B- 학점을 내겠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이후로 진도가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B-에서 떨어뜨려야겠죠, 그죠? 그러면 아마 C 이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진전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겠지만 바뀔 가능성이 업워드보다는 다운워드가 더 크게 보인다는 것도 사실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 보면 총평으로 볼 때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성공보다는 현재까지는 실패 혹은 부족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 문제는 커버했기 때문에 넘어갈 텐데 경제 문제 사실은 하락해도 우리 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바운드도 가능합니다. 근데 외교 안보나 이 북한 문제는 한 번에 훅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더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미중 갈등 말씀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분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중국 편이냐 혹은 미국 편이냐 이런 문제를 많이 질문하는데 제가 예전에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선 초반에 저는 미중 갈등 혹은 중국이 넘버원이 된다 이거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 보시면 중국의 가장 큰 강점은 인구입니다. 근데 인구가 조만간 이렇게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규모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2035년, 30년 되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 추월 기간은 짧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의 인구 하락 때문에 다시 미국이 경제 규모 면에서 앞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문화 혹은 가치 문제입니다. 저는
모든 게 불확실할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중요한 아침반이 저는 가치와 특히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 중국 이 갈등을 할 때 이 경제 규모만 보고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가를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혁신입니다. 혁신이 미래 경제를 지배할 텐데 저는 중국의 혁신 역량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화웨이도 있지만 글로벌 IT 기업으로서는 화웨이가 더 유리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이 중국이나 홍콩에 있는 많은 경제학자, 솔리드한 경제학자에게 보면은 화웨이의 기반도 중국의 정부의 엄청난 보조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리핸드로 경쟁해서 미국의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중국에서 앞으로 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저는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디모크라틱한 나라로 바뀌지 않고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과연 그런 정말로 혁신적 기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듭니다. 저는 이런 고민들을 정책 결정자가 하실 때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어떤 것에 앵커를 둘 것인가 하는 것은 좀 확실하게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생각해볼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나라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유 문제 플러스 이 글로벌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하에서 데모크라시, 이 빅 퀘션입니다. 어떤 나라는 이미 민주하다가 민주를 그만두고 고리 정부로 돌아온 나라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 기분 나은 거죠. 아직까지는. 즉 글로벌라이징 경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빈부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불만들을 조세 정책을 통해서 비교적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서 항상 도움은 되니까. 지금은 이 글로벌한 경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민 가버리고 기업에게 세금 많이 매기면 기업은 딴 나라로 가버리면 됩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중 갈등이 있는 것도 큰 문제죠. 그리고 국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이 두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북핵 문제까지 있습니다. 이 세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한국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전문성과 이 종합 균형을 보는 눈 같습니다. 이 세 균형을 동시에 보려면 북한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문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디모크라시, 미중 갈등, 정책 결정하는 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머리에 두고 이 변수 하에서 최적의 옵티멀한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는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의 정책 결정자가 그동안 전문성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도 비교적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 고민은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